네, 3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계속해서 풀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프로젝트 말기에 새로운 인원을 추가 투입하면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되게 된다라는 이제 법칙이 뭐냐 그거죠. 이게 바로 브룩스의 법칙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마감이 돼야 되는데 10월에 딱 봤더니 조직장에 이거는 12월에 끝날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때요? 남은 여기 있던 멤버들이 10개월 동안 한 일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또 그 사람들 간에 또 소통의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걸 파악하는데 엄청난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임박해가지고 새로운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브룩스의 법칙이 된다라는 거죠. 32번입니다. 인터넷 서점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아그램에서 회원 등록 유스케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실명 확인 유스케이스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 것이 반드시 선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포함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는 액터와 유스케이스,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요. 여기 있는 관계에는 이제 일반화 관계, 그 다음에 확장 관계, 그 다음에 포함 관계, 그 다음에 연관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화 관계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사한 유즈케이스 또는 유사한 액터들을 모아가지고 추상화된 유즈케이스 또 액터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이해도를 이제 높이기 위한 관계가 되고요. 확장 관계다 그러면 확장 기능 유즈케이스, 확장 대상 유즈케이스 이런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가 되고요. 포함 관계는 하나의 유즈케이스가 다른 유즈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한다. 이게 실행되어야지 이게 실행이 된다. 이런 이제 포함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행된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고 연관 관계다. 그러면 유즈케이스와 액터 간에 상호작용이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NS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NS 차트다 그러면 논리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순차적인 구조는 명령 1, 그 다음에 명령 2, 그 다음에 명령 3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반복 구조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while 조건 그 다음에 해당된 명령어를 수행을 한다. 이런 이제 반복 구조가 있고 선택 구조는 여기에 이제 조건이 있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될 명령어가 여기에 이제 각각 들어오게 되는 경우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이 있고요. 또 다중선택 구조도 있고요. 다중선택 구조는 어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될 명령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 짠짠짠에서 명령 n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화살표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제어 구조로 흐름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화살표 없죠. 도형을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4번에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 됩니다. 3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애자일 방법론의 하나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문서화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단순한 피드백, 용기, 존중 이런 5가지 가치에 기초를 해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장 빨리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론이고 켄트 백이 고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것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바로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통합 프로세스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산출물, 수행해야 되는 행동, 이를 수행할 개발자 등을 정의하는 방법론이 되고요. 3번에 나와 있는 스크럼이다 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상호 점진적 개발 방법론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스크럼이다 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팀 또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 이런 데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 스크럼은 특정한 언어나 방법론에 의존적이지 않고 개발 언어는 물론이고 객체지향 언어와도 관련이 없는 넓은 응용 범위의 개발 기법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선형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자료사전 형태로 옳게 표기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고객 명세는 그랬죠. 그러면 고객 명세는 이렇게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객 성명 또는 고객 번호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에 고객 성명, 고객 번호, 다음에 고객 주소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해서 3번과 같이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A와 클래스 B는 상속 관계에 있고 A는 부모 클래스, B는 자식 클래스라고 할 때 클래스 A에서 정의된 메서드와 원형이 동일한 메서드를 클래스 B에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해서 다시 정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정의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메서드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없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동일을 하지만 그 안에 정의되는 내용이 다른 것을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3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에서 이 사람이 제시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으로서 선형, 순차적 모델이라고도 한다.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단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형이 무엇이냐. 순차적이고 아주 고전적인 거, 옛날부터 있었던 방식은 바로 폭포수형 모형이 되겠습니다. 앞 단계가 끝나야지 뒷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이 되죠. 정답 1번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그러면 이게 모형물을 만드는 것을 말을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나선형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4단계가 반복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레드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적은 시간, 적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과정을 일컫는 것을 말을 합니다. 38번입니다. 개발자가 사용해야 되는 서브 시스템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다. 다음에 서브 시스템에 있는 객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디자인 패턴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이 퍼사드 패턴이다 라는 것은 어떤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때문에 서브 시스템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 스트래티지 패턴이다 라는 것은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각각 캡슐화해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스트래티지 패턴을 잘 활용을 하면 클라이언트와는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보면 어댑터 패턴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인터페이스로 변환하고요. 이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인터페이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같이 쓸 수 없는 클래스들을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4번에 싱글턴 패턴이다 라는 것은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만 만들어지고 어디서든지 그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자료 사전에서 이 가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가로다라는 것은 생략 가능한 거죠. 정의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퀄로서 쓰는 것이고,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고, 반복한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는 무엇이다? 바로 생략.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40번입니다. 객체의 지향 기법에서 객체가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제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연산을 말을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